피고인 하윤의 정연기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구체적 범죄 사실의 전제로 적시하고 있는 피고인과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김건희가 정치적 공동체 관계에 있다는 점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변호인께서 낸 의견서 중에서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고인과 윤석열, 김건희가 정치적 공동체라는 특별검사의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검사는 피고인과 윤석열, 김건희가 정치적 공동체라는 논거로 첫째, 당시 검찰에서 김건희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 등과 공수처에서 윤석열 등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 등에 대해 야당에서 발의한 특검법안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제의 요구권 행사, 둘째, 김건희의 피고인에 대한 수사 무마 요구, 셋째, 피고인의 특검법 입법 저지, 넷째, 피고인의 맹태균 관련 수사 상황 보고 지시 등을 들고 있으므로 간략하게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특별검사는 특검법안 발의에 대한 윤석열의 제의 요구권 행사를 정치 공동체의 첫 번째 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의 요구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피고인과는 무관하며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 기록 어디를 살펴보아도 특검법에 대한 제의 요구권 행사가 피고인과 윤석열, 김건희의 정치적 공동체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이나 윤석열, 김건희 등의 사적인 이해관계를 추구할 목적으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둘째, 특별검사가 정치공동체의 두 번째 논거로 들고 있는 김건희가 피고인에 대해 자신에 대한 수사 무마를 요구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피고인은 김건희나 윤석열 등 누구로부터도 검찰이 진행한 김건희 관련 사건의 수사나 윤석열과 관련된 최혜병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사건 등에 대한 수사 무마 요구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하거나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여 보고하거나 알려준 사실이 없습니다. 특별검사의 공소사실 적시는 법무부 소속 업무 담당자들의 정상적인 업무 처리와 보고를 왜곡하여 범죄 구성 요건 사실에 꿰어맞힌 견광부회에 불과합니다. 셋째, 특별검사가 정치공동체의 세 번째 논거로 들고 있는 피고인이 특검법 입법을 저지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특별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윤석열의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순직 해병 및 김건희 특검법 입법을 막기 위하여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으로 하여금 특검법 입법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하였고 특검법 수정한 설명자료 등을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에 전달하게끔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법무부에서는 당시 정부의 법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로서는 특검법 입법 과정에서 우리 헌법의 핵심 요소인 삼권 분립 등 헌법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여당을 비롯한 국회를 구성하는 모든 정당과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공소사실에서도 적시하고 있듯이 특검법 수정안을 제시한 것이므로 특검법 입법 저지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넷째, 특별검사가 정치공동체의 네 번째 논거로 들고 있는 피고인 맹태균 사건 사건 수사 상황 보고 지시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법무부 공공행사과장으로부터 이 텔레그램 내용을 수신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를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맹태균 관련 사건은 전국적인 이슈로 당시 언론에서 실시간 보도되고 있는 선거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서 공공행사과 소관 업무이므로 공공행사과장이 통상적인 업무 절차에 따라 이를 파악하여 텔레그램 전송 형식으로 피고인에게 보고한 것을 받아보았을 뿐 어떠한 형태로도 위 수사 내용에 대해 언급한 바 없고 그 내용을 윤석열에게 보고하거나 알려준 사실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검사는 법무부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업무를 법무부 장관인 피고인이
윤석열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행위로 간주하면서 피고인을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정치적 공동체라는 해괴한 개념으로 묶어 윤석열의 내란 혐의와 관련된 범죄 결사체로 연결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검사의 주장은 독자적인 의견에 불과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정치인이 아니라는 점을 더해 보면 피고인과 윤석열, 김건희가 정치적 공동체라는 관계 설정은 본건 공수사실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급조한 허구의 개념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건희가 피고인에게 청탁을 위해 전송하였다는 2024년 5월 5일자 2개의 메시지는 김건희가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고 그 내용도 자세히 살펴보면 도저히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의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하도록 청탁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특별검사는 김건희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한 후 행사기획과장이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관련 언론 보도 내용을 확인하여 보고한 사실을 왜곡하여 김건희가 피고인에게 명품백 수사 진행 상황 파악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그리고 피고인이 행사기획과장으로부터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각 범죄 사실을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공소 사실에 적시된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수사 진행 상황 보고는 김건희의 부정한 청탁과는 무관하게 언론에 보도된 중요 사항에 대해 그 업무를 담당하는 행사기획과장이 법무부 장관인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업무 절차에 따라 보고한 업무로서 특별검사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김건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성근 변호사입니다.